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 정원을 향후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전남의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치 지역과 전략인데요.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이 문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전남도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감 자연녹지 용도지역 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이시죠. 서강호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대 유치 문제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정부의 현안도 되고 정치의 현안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달라지고 또 다른 뉴스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 전남 의대라든가 의대 문제, 그다음에 전남의 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대 신규 설치와 관련돼서 목포 출신 김원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는데요. 답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료 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전남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즉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지역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의대 증원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 두 분께서 이제 들으신 바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이 전남의 의대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게 지역이 이 동부권, 서부권에서 이렇게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나 뭐 청와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보신 대로 전남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하면 이 부분 좀 정리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의대 설립 절차를 보면 학교가 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고 의료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 필요성이 공감하신 거고 교육부에서는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저희가 이 토론을 마련을 한 건데요. 자, 서부권 입장뿐만이 아니고 전남 의대에서 의대를 유치하는 문제가 목포대로 의대 유치가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최현지 의원님, 이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어쨌든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 추진 방안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은 저희가 지금 지역 갈등의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너무하고요. 김원희 국회의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전남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예, 이게 조금 여전히 좀 저는 정리가 안 된 듯한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목포대로 와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 박준영 전 지사 때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대 뭐 2,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하신 거고요. 그 당시에도 10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순천 시민과의 만남에서도 목포대에 의대를 우선권을 줘야 된다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꼬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저희 생각대로 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입장처럼. 왜냐하면 생각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뭐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두고 안 된 지역은 또 뭐 대학병원 뭐 분원이든 분소든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지역별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전남도가 저는
이 상황에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포대 의대 설립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발주를 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발표를 해서 이것이 충분히 타당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전남도에서 방사능 가속기 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주가 이미 10년 전부터 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곳에 전남도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전남도에서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요. 예. 국책연구기관에서 그리고 교육부가 발주해서 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때지 이거를 그 지역을 안배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는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늘 그 정부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는 목포대로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오히려 그걸 호기로 사용해서 네. 이미 용역 결과도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서강호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접근해 보면 네. 그 도청이 남학 신도시에 그 당시 들어올 때 네. 애를 좀 복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으로 도청 이전이 최적지가 결정이 93년대에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무안에 도청이 유치하는 대신 전남 동부 지역 순천과 여수에 2012년 그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는 조건부 합의로 타협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미 이 열악한 그 산안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1990년도에 정부에 목포대 의예과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건의한 상태였고요. 네. 굉장히 이미 심각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남도가 이 허가한 이 남학 신도시 토지 이행 계획도에 보면은 이 열악한 산안권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도청이 들어서는 이 신도시의 수용인구 15만 명에 맞먹는 도시의 정주 기능이나 자족 기능을 위해서 의과대학과 의대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이미 토지 이용 계획 뭐 예, 이런 그렇죠. 짤 때부터 그런 것이 상정돼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만 평의 네. 자연녹지 사용용도로 대학 부지로 한정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그 의미들을 우리 다시 한번 지역사회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울러서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병원을 건립한다고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보건복지부 고시 지정으로요. 이 자료에 보면은 예. 그 응급 의료 취약 지역으로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었고 이 중에서도 전남 이 산안권이 가장 취약 지역으로 시급하다고 네. 이미 조사되고 검토가 됐던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타깝게 그 지금까지 목포 의대 유치가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냐 이런 부분들은 의사협회에서 그동안 그 의사 공급 가행이라며 의대 정원 동결과 감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매번 목대 의대 유치가 좌절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 10년간 의사 인력을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또다시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공공연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서 공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의료 특성상 보건의료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적절한 의료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것이 전남 서부권 오늘을 시작한 의료 현실이고요. 격하게 표현하면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네. 죽어나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네. 따라서 전남 도민은 목대 의대 유치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절실하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격해지셔가지고 예. 이제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지금 오감 자연녹지 용도 지역 변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6만 평으로 돼 있는 예. 오감 대학 부지, 이 대학 부지를 의대 유치 용도로 제대로 사용할 때까지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출범한 주민 협의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주민협의체가 예. 출범하게 된 계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현재 이제 부주동에가 오감 대학 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 이제 분동되기 이전에 이제 오감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목포시에서 이 대학 부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 변경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개 아파트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를 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기본 요지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네. 용도식 변경을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이 부주동과 분동되기 전 부주동과 오감동, 오감동. 에 예. 걸쳐 있는 6개 시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용도식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민들의 요구는 대학 부지 용도를 병원 용도로나 의대 용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라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확실한 요구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지금 방금 이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대 의대 유치가 30년 넘는 지역 수건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대통령 공약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고 번번이 이행되지 않았던, 그리고 사실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2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의사 인력을 향후 10년간 4천 명이 증원되는 이런 기회를 맞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윤수아원이시던가요? 윤수아원이 전 국회의원께서 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영역 이 부분을 이끌어내신 걸 이제 하나의 정책 과제로 끌어내신 것이 아마 최대 업적인 것 같은데, 지금 영역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와 있다면서요? 네, 영역 결과를 알고 계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윤수아 전 국회의원이 네. 2017년에 연구 영역비를 국비로 3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발주해가지고 영역을 쭉 진행을 했고요. 2019년 11월에 연구 영역 결과, 그러니까 목포대학교라고 지정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의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의 영역 결과를 2019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 편의 분석 결과, 이것은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B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목포대학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됐을 때 BC가 1.07로 나왔거든요. 예. 1.70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70으로 나왔는데 이전에 보면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건립 시에는 0.94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군산 전북대학교는 1.1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산의 부산대학병원도 1.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70으로 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의 비용 대비해서 경제적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매우 높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설립돼서 운영될 경우에는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9,430억, 그래서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간접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4,30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접 고용 효과는 4,700명, 그리고 간접 고용 유발 효과로 했을 때는 23,350명 정도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근에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이 24개 보건의료 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등 2차 관련 학과까지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저희가 청년 인구의 유출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대에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 네. 인재 전형을 좀 해주라라고 얘기하지만 전대에서 이게 좀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남에 있는 아이들이 실은 의대라든가 이런 데 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목대가 들어왔을 때는 또 청소년들이 이쪽 대학을 올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목포라는 이 지역의 브랜드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상 이제 말씀하실 때 화순이 깡촌이다. 근데 지금의 화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 저는 목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꼭 필요하다.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감 대학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내지는 방금 이 최현주 의원께서 이제 브랜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 목포대가 의대를 유치하는 것, 이 목포대로 의대가 설립되는 것, 이 부분이 유리하겠죠. 예, 예. 네. 이제 이 오감 대학 부지 용도 활용 측면에서 네. 이 부분은 그 목대 의대 유치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또 이런 활동을 해 왔었고 네.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그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알다시피 목대 의대 유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대 의대 유치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주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그 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적으로 뭐 대학 부지 확보 등 그 물적 자원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뭐 땅이 비싸게 뭐 폭등한다든지 하면은 그 입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들어오고 싶어도. 그래서 다행히도 이 목포시는 그 목포시 오감 신도시의 의대 유치를 위해 약 6만 평의 대학 부지를 마련해 둔 상황입니다. 네. 입주 정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학하고 강양 간 도로, 그리고 남학과 그 나주 간 그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전남 주민들이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특히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주민들의 접근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서울대 병원 유치를 위해서 그 경기도 시흥시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순천대에서는 순천시의회와 함께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 협약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치 확정 시에 신대지구 내 의료기관 부지를 무상임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포시도 이제는 목포 의대 유치를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학 부지를 뭐 조건부로 제공한다 이런 형태의 그 선언들을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한다면 정책 당국에서도 뭐 의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민의 의지들을 상당히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기다린다고 해서 누가 떡 하나 주는 거 아닙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이면서 그 의대를 가져오려고 노력들을 제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이 대학 부지라고 하는 용도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목포대 송림 캠퍼스 그것도 예, 예. 그 비건하는 캠퍼스가 있는데 예. 목포대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 23일 날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총리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대들이 정원을 늘리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일이 일단은 추진이 되고 지금 전남처럼 이제 의대를 신설을 노력하고 있는 의대가 없는 지역은 사실상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의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이런 의대 정원을 배정받지도 못하고 의사 수를 확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참 딱한 처지라는 거죠. 지금 당정 협의안이 발표되기 전에 전남도지사께서 조금 입장이 바뀌셨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전남도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시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 이제 의과대학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랄지 또 전남 내 지역의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국회나 그 내용을 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남권의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두 개의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이제 타 지역에서도 의과대학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의과대학이 이제 전남에 그렇게 양쪽으로 다 유치가 안 되고 하나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전남에서 많은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금 그 부분하고 전남도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현주 도의원께서? 예, 제가 이제 전남도에서 실은 올해의 3대 핵심 과제 사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방사선 가속기 유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네. 전남권 의대 유치,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뭐 요거를 여하튼 3개를 내놨는데 내부에서도 이 사업이 핵심 사업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전남도가 실은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분명한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이것을 핵심 과제로 내놓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그 숟가락 얹기 아니냐. 네. 예, 이런 평가가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있었거든요. 드리면 예, 예. 이 핵심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전남도에 없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정부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전남이 이것을 핵심 과제로 해서 3대 과제로 올려놓는 거는 오히려 약간 지사가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고요. 네. 방금 전남에서 이제 2개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저는 실은 이 입장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기도 하고 그 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목포대학 교과대학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도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걸 투명하게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거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남도의 인식이 이제 방사선 가속기가 끝나면서 약간 너무 많이 네. 중앙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 양쪽에서 서로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둘 다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남도가 본인들의 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 와버렸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축에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그럼 어디로 가지고 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여수 의원님 입장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수 같은 경우는 네. 인구가 80만 명이 넘는다. 근데 이쪽은 50만 명 정도 아니냐. 그리고 예. 네. 그 응급헬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없다. 당연히 네. 이리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예. 저는 저희 나름대로 또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 목포대로 의대가 와야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얘기한 거는 그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장성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의원들 얘기는 화순이나 장성 같은 경우 오히려 그쪽에 뭔가가 들어섰을 때 이걸 수혜는 결국 광주로 다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전남도가 좀 통 크게 이거를 동부로 보내고 오히려 의대를 목포대 이미 이제 용역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네. 이 서부로 보내고 이렇게 조금 조율하는 입장을 취해 주는 게 지금에 있어서 맞지 않겠냐. 그래서 예. 저는 김영록 지사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고민, 물론 이제 도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그 지역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지역 갈등을 훨씬 더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결국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어서 대단히 조금 안타까운 적이다라고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되지 않을 그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딱해 보인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서강호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그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남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지역 간의 갈등 이 부분이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목포권 주민이시니까 비판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방금 의대가 이제 한 곳에 네. 이제 의대와 부속병원이 오면 다른 곳에 분원식으로 뭐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10년간 이 의사 인력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대 입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 일단은. 그런데 하지만 전남도는 현재 동북권과 이 서북권 갈등을 우려해서 전남으로 의대 오는 것에 대해 일단 전남으로 의대를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자면서 당분간 그 입지 선정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미루는 걸 의사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굉장히 틀렸습니다. 네. 이러한 왜 그 그렇죠? 정치적 네.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입지 선정을 나중에 한다고 해서 서북권과 동북권 갈등이 봉합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최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처음부터 원칙은 세우고 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목태 의대 유치는 전제이자 상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최초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한 용역 자체가 그 목대 의대 유치에 관한 용역으로 국비 3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 동북권에서 의대 유치를 요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의대 유치를 위한 입지 선정은 당연히 목대 의대 유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최현주 의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리더십을 말씀하셨고 지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라는데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곳을 선언을 해놓고 다른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리더십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주시는 그런 측면인데요. 네, 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남도에서도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보고라든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후 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받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6월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불필요한 일을 이미 기 용역이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거냐를 하려고 하는 용역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떤 불필요하게 용역이라는 왜 이 용역을 하냐. 그럼 전남에 의대가 어떤 의대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 특성에 맞는. 그럼 공공의대냐 일반의대냐 뭐 이런 네, 용역이었던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또 말씀을 잘 안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면 지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용역 결과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떤 우리가 대학을 만들고 어떤 대학 병원을 만들 거냐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사제도 이 얘기하고 계시는 예. 그런 내용들도 다 실은 그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이후로 그 전문가들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자문위원들을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보건, 교육, 법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촉을 해서 또 8월에는 국회에서 토론을 하겠다, 포럼을 하겠다. 네. 결국에 이제 쭉 흐름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 민간 유치 뭐 도민 협의회 이런 것도 지금 대책위도 출범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저는 지사가 정말 그 도민들의 생각을 모으려는 의사가 있다라면 전 도의회라든가 예. 실은 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저는 일정 정도 이 과정들이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후 계획을 보더라도 거의 위에 있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고요. 오히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이미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이미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된다. 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저는 이걸 가지고 가고 오히려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뭐 공공의대든 아까 이제 분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좀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 법 그렇습니다. 통과도 있어야 네. 되고 이러긴 합니다마는 좀 중론과 여론을 좀 모아서 예. 이걸 좀 조율해서 이걸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의 정말 진정한 그 전남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점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이 의사수 늘리는 이 부분도 결국은 보면 당정협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의대를 전남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박능우 장관이 전남에서 적절한 입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도 또 다른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마저도 이제 정치적인 결단일 텐데 이른바 중앙 정치권과 지방 정치권의 이 차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을 정치적이라고 했던 네. 거는 약간 전 소모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모적인 정치. 예, 왜냐하면 이미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이거 굳이 이걸 왜 하지? 서울대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계속 어떤 저희가 형태의 의대가 오는지. 예, 이런 걸 왜 할까? 그리고 이제 민간 얕은 협의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발표에서도 직접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결국 의대가 없는 유일한 저기는 전라남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합의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굳이 또 밟아가면서 전남에 오게끔 명시하는 것, 저는 이게 소모적이라는 소모적이다. 말씀이고요. 네. 예, 그 과정에서 행정력 자체에 굉장히 저는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도민들의 그러니까 그 김영록 지사께서 분명히 의대를 그 서남권으로 해서 하나 주고 그다음에 동부는 이런 방향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포함해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걸 저는 오히려 조율하면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지금 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라는 예, 것이죠. 예, 예. 그런 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네. 불필요하게 지금 전남도가 이것을 떠안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론에서 한번 나왔어요. 네. 또 정부에서는 핑퐁 게임처럼 전남에서 결정을 하면 네. 예,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또 예전에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결과가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물었더니 이건 오보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사수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네, 대학을 설립하는 절차,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대한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대학병원의 인허가권 이 부분 또 교육부가 가지고 교육부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대학 설립의 일반 절차를 따르는 이런 절차를 한다고 보면 대학이 신청을 하고 그걸 교육부가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은 이제 12월에 교육부에서 그 발표를 또 하셨잖아요. 네. 의대 그 증원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12월에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5월에 그 입시 요강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굉장히 좀 속도를 우리가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어디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그 모호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 끌기 하면서 또 계속 이게 시간이 끌어질수록 전 지역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김원희 의원이나 네. 또 동부에 있는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봉합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지사가 이미 이제 손을 대셨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분히 좀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목포의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목포대 의대로 와야 된다. 목포대 의대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부권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네. 순천갑 을이 이제 서로 나뉘는데 순천갑의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순천대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합의를 하신 정신을 파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도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파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서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하고 의견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각각 신청해라.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모두에 드린 질문의 답을 좀 더 간단히 하신다면 목포시가 이 대학 부지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토지 이 지원을 뭐 최소한 그런 정도는 뭐 조건부든 뭐 이렇게 헌납을 하겠다, 주겠다 이런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뭐 경기도 시흥시라든지 뭐 순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포도 또 의대 대학 부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6만 평이라는 대학 부지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한 이미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뭐 조건부 이제 무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건부 이제
좀 땅을 조건부로 이제 최소한의 의지 표현은 해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 표현해주면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제가 보기로는 목포시하고 목포대학교하고 이런 공조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의대 유치에 관련해서는 행정과 이 대학이라는 이 두 쌍두마차가 좀 이 목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좀 합심해서 제대로 좀 들어가는 거 좀 작동할 수 있게끔 좀 헬기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주제도 많고 참 그 열기도 뜨거운데 두 분 모시고 이 토론하는 와중에 그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선언이 가장 필요한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한번 이 두 분의 맺은말로 듣고 토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 그럼 제가 준비했던 자료 중에 네.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예, 좀 짧게 그냥 짧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국립 중앙 의료원 응급 의료 통계 연보에 보면요. 네. 전남 시군별 닥터 헬기 이송 실적 2016년도 2020년 6월 15일 현재 네. 통계를 보면 총 1,306건이 이용되었습니다. 네. 이 중에 동북권에서는 여수시 23건, 순천시 1건, 공군 5건, 보성군 1건을 합해서 총 3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서부권은 신안군이 852건, 네. 진도군 140건, 안도군 261건, 해남군, 항진군, 목포시 해서 1,263건으로 서부권에서 이 닥터 헬기 이용률이 거의 97%로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응급 의료에 사용하는 닥터 헬기를 서부권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주로 서울로 가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으로 예.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 수요자 중심이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목대 의대 유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목포와 순천이 의대 유치를 위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자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적이고 총합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의대 유치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서남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유인도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전문병원이 없거든요. 지금 이쪽에는 오히려 네. 이제 동부 쪽에는 관절이라든가 소아 청소년 이거 전문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남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런 걸 차치해 두고 저는 동서의 어떤 균형적 발전의 시각에서 이 문제가 좀 접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2010년도에 지금 총생산 이걸 보면 서남권은 13조거든요. 예. 동부권 같은 경우는 38조 원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실은 이쪽의 목포라든가 이쪽에 과연 어떤 산업 기반을 형성할 수 있냐,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시민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권을 넘어서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동서양이 좀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 꼭 목포대학교 의대가 저는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나와서 장시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의대 정원 확대는 오는 2022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정원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신설 작업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이제 목포대의 시간, 전남도의 시간이 시작된 셈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나서야 할 것이고, 목포시와 무안군 등 대학 부지 등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요포커스에서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대 유치 문제를 위한 공론회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요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